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준비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실직과 예상치 못한 생활비. 먼저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퇴를 맞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산층 생활을 유지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을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까지 하다 보니 남은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자산 관리의 실패. 두 번째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한 이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창업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 씨는 초반 몇 달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주식 투자에 몰빵했지만 시장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힘들더군요라고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후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와 안전한 재정 계획이 절실합니다. 3. 연금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세 번째로 오랜 직장 생활 끝에 60세에 은퇴한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일정하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연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해 결국 은퇴 후 파트타임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모든 게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박 씨의 경험은 단순히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결론.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은퇴 후에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생활비 등 다양한 변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며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정말로 지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수립.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거나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간과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나 여행, 건강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연금, 개인 저축, 투자 등 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경우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 가입을 더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 지금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겨라.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문제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자영업의 실패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곧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다면 노후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은 재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세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분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처럼 모든 자산을 하나의 투자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의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돈이 없으면 노후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지옥 같은 노후가 아닌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0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노후를 망친 충격적 선택. 서론. 은퇴 후에도 평범한 삶이 가능할까? 대기업 임원이었으면 은퇴 후에도 넉넉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특히 60세가 넘어서 은퇴를 하면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진다. 은퇴 후의 생활은 과거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주된 일이 되고 수입 없이 소비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바닥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려고 하다가 경제적 위기를 맞는다. 한때 고액 연봉을 받았던 대기업 임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벌었던 돈이 많았던 만큼 씀씀이도 컸고 이를 줄이지 못한 채 은퇴를 맞으면 순식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은 은퇴 후 무너진 대기업 임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 지출 실수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1. 59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하려다 파산하다. 김철수 가명, 60세 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다. 부장, 상무, 전무까지 승진하며 연봉 2억을 받는 임원이 되었다. 덕분에 그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최고급 차를 타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문제는 퇴직 후였다. 퇴직금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받았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그대로였다. 골프 멤버십 유지비만 해도 연간 수천만 원, 월 500만 원씩 나가는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 여전히 가사 도우미를 쓰고 호텔식 외식도 지속했다.
그는 내가 아껴서 뭐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우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 2.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1년 만에 빚더미에 앉은 62세 전무. 이정민 가명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전무로 일하다 퇴직했다. 그는 평소 나는 관리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퇴직금을 받아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카페 임대료, 직원 월급,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1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됐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족한 운영 자금을 채우려고 대출을 받았고 결국 퇴직금 8억 원 중 6억 원을 날렸다. 더 심각한 건 대출금이 남아 매달 4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훈 퇴직 후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투자나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3. 자녀 결혼과 학비 지원으로 노후 자금이 사라진 60세 부장. 박상진 가명 60세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 했다. 퇴직 후에도 자녀 결혼 비용, 해외 유학비 등을 대느라 손에 쥔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내가 고생해서라도 밀어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다. 교훈 자녀 지원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노후가 불안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결론 은퇴 후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은퇴 후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자. 고정비를 줄여라. 자동차, 주택, 여행 등 고정 지출이 크다면 이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창업은 신중하게 사업이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검증되지 않은 창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녀 지원을 무조건 하지 마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간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보다 지출을 잘 조절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늦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자. 당신의 은퇴 생활이 지옥이 아닌 행복이 되기를 바라며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막는 실질적인 전략.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바닥났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아껴 써야 한다는 조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돈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라. 4% 룰과 자산관리 원칙.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진은 은퇴 후 안전하게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4% 룰을 제안했다. 이는 퇴직 후 첫 해에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면 최소 30년 동안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이론이다. 4% 룰의 핵심 원칙. 은퇴 후 1년 차 전체 자산의 4% 인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소폭 증가. 주식과 채권 비율 조정 시장 변동에 대비. 예를 들어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다면 첫 해에는 4천만 원을 사용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원칙을 따르면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지 않고
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한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뇌과학이 말하는 소비 습관 돈을 절제하는 인지적 억제력 훈련.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쓰는 습관은 인지적 억제력 카그니티브 이너비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화와 소비 습관의 관계. 인간의 뇌는 50대 이후부터 전두엽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충동적인 소비를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내가 예전에 벌었던 돈을 지금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은퇴 후 무리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뇌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결책 뇌훈련을 통한 소비 절제법. 소비 기록 습관 매일 지출을 적으며 소비 인식을 높인다. 강제 지출 한도 설정 은퇴 후에는 월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자동 이체를 활용해 통제력을 높인다. 지연 소비 연습.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구매하지 말고 23일 뒤에 다시 고민해 본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재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3.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라. 파이프라인 전략.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소비하는 삶으로만 살 필요는 없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 소득 창출 방법. 1. 파트타임 앤드 컨설팅. 은퇴 전 직장 경력을 살려 짧은 시간 일하면서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 2. 디지털 경제 활용.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 온라인에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식. 3. 소액 창업.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취미 기반 소규모 창업. 예, 농촌 체험 프로그램, 원예 사업 등.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한 달에 10만 2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유지해도 노후 파산 가능성이 70% 이상 낮아진다. 결론. 은퇴 후 완전한 무소득 상태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 적절한 형태의 소득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마무리. 은퇴 후 돈을 관리하는 핵심 3가지 원칙. 나는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은 금물.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10년도 못 가서 바닥난다.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소비 절제 습관,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이 핵심이다. 1.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4% 룰을 활용하라. 이 소비를 통제할 수 있도록 뇌훈련을 하고 습관을 변화시켜라. 3.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라.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빚 없는 삶의 선택 아니면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빚 없는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사실 빚 없이 사는 삶은 정말로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 한번 빚을 지게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빚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첫 번째 사례. 작은 카드 빚의 함정. 김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빚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한 건 한 번의 카드 할부 결제였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TV 한 대를 할부로 구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카드 빚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이자까지 더해져 원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빚을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빚을 갚느라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경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빚이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자가 쌓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지만 이자와 추가 소비로 인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빚 상환에 쓰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집 한 채를 위한 과도한 대출. 박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월세 생활에 지쳐 내 집 마련을 꿈꾸었습니다. 마침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박 씨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영업이 불황을 겪자 월급 날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직장인처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달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상황을 집을 사서 빚에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다른 소비는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저축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커녕 매달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과소비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정 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교적 괜찮은 수입을 올리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고가의 차와 명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액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수입 대부분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였고 더 이상 돈을 벌어도 빚을 갚기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좋은 차, 명품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기만 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는 자유를 잃고 빈곤의 굴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빚은 한 번 지면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빚을 내는 것은 잠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득에 맞는 소비 습관 기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풍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저축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의 빚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중한 대출 선택. 대출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금리와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대출이나 사업대출은 향후 수입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빚은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력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사례, 작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 송 씨의 이야기. 송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빚을 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신 소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송 씨는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필요한 것들만을 구매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빚을 지지 않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 씨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라고 말하며 빚 없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사례들처럼 빚을 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정된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빚 없이 사는 삶은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빚 없이 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빚을 지지 않는 선택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 없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비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60대의 퇴직 후 고민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퇴직 후 눈앞에 펼쳐진 현실,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다시 취업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퇴직금에 의지하며 살면 될까? 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젊을 때는 일하던 회사에서 은퇴 후를 보장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발목을 잡아 재취업도 쉽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엔 자금과 체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 택시가 50대, 60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퇴 후 단돈 1억으로 개인 택시 시작하기. 숨겨진 비밀 대공개. 1. 은퇴 후 택시라는 선택지의 매력. 50대, 60대의 퇴직을 맞이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일해야 하는데 나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때는 탄탄한 경력을 쌓았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재취업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육체 노동은 꺼려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 도박 같은 사업은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택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필요하지만 일단 차만 마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택시업 현실적인 수익과 근무 환경.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월 30만 400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하루 810시간 일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기도 어렵지 않아요. 개인 택시가 좋은 이유는 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 손님을 태우고 그 오후에는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할 수도 있죠. 즉,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사례 1. 58세 은퇴자 김씨 택시로 인생 2막을 열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고민했지만 실패 사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죠. 고민 끝에 개인 택시 자격증을 따고 중고차를 구입해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한 달 동안 320만 원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여유 자금으로 손주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돈도 벌고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사례 2.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번 62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개인 택시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잡히더라고요. 가끔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4년째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고 매달 350만 원 정도를 벌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 해결한 55세 최 씨. 55세 최 씨는 퇴직 후 막막한 상황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월 400만 원씩 벌다 보니 학비도 해결되고 남는 돈은 적금으로 모아 자녀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준비 단계.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해요.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우선 일종 보통 면허증이 필요하고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비교적 쉬운 편이니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차량 구입 및 사업자 등록. 개인 택시 면허를 사거나 기존 개인 택시 차량을 인수받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개인 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약 8천만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차량을 구입하면 택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차량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어요. 5. 개인 택시의 현실적인 단점도 알아야. 물론 개인 택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 비용 부담.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력 소모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나 목 건강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칭과 건강 관리를 해야 해요. 경쟁 심화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등과 경쟁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은퇴 후 개인 택시 선택은 당신의 뭐. 퇴직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 택시는 일정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이라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개인 택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 퇴직 후 개인 택시로 삶을 바꾼 사람들. 퇴직 후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1. 개인 택시 단순한 운전 이상의 가치. 개인 택시는 단순히 운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상사나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할까? 라는 의문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은 이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간단한 일 같지만 이는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승객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도도 크게 올라갑니다. 2. 개인 택시 성공의 핵심 전략.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행 전략. 개인 택시는 운행 지역과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 저녁 시간대에는 유흥가 근처에서 운행하면 승객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TIP 아침 79시, 저녁 69시 같은 피크타임을 공략하세요. 밤 시간대 운행 보너스 야간에는 운임이 할증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건강 관리.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만큼 허리나 목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TIP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행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객 서비스로 차별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승객이 택시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 재이용 고객이 생기거나 높은 별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필요시 물티슈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승객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 사례 1. 퇴직 후 월 500만 원을 버는 56세 이씨. 이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하루 8시간 운전으로 월 500만 원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가끔은 손주들과 놀러 갈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씨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지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중입니다. 사례 2. 체력을 회복한 60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를 시작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몸이 좋아졌어요. 특히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울감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박 씨는 운행 중 스트레칭과 간단한 건강식을 챙기는 습관을 통해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사례 3. 대학생 자녀 학비를 해결한 52세 최 씨. 퇴직 후 학비 마련을 고민하던 최 씨는 개인 택시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며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어 자녀의 학비를 부담 없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걱정됐지만 내가 벌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요. 택시는 제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4. 개인 택시 면허와 초기 투자, 현실적인 조언.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면허 구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등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금 대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5. 개인 택시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점들.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체력 부담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초기 자금 마련 투자금이 필요한 만큼 본인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지역별 경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익 차이가 있으니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6. 퇴직 후 개인 택시 새 출발에 도전. 50대, 60대에 퇴직을 하고 나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택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일막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개인 택시라는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